안녕하세요. 영어가 깊어지는 시간 숙성 영어 양실입니다. 오늘은 전에도 했던 건데요. 형태를 바꿔서 가산의 형태로 쓰냐 불가산의 형태로 쓰느냐 이것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잘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셔야 돼요. 사실 영어를 하시려면. 그래서 오늘 그 연습을 좀 해볼 거예요. 보시죠. 첫 번째 예문이 이겁니다. Possessions are generally diminished by possession. 이게 일상적인 구어체에서 할 만한 말은 아니고요. 좀 문필가들이 글을 쓰면서 좀 멋있게 하는 말에서나 나올 것 같은 말인데 이게 사실 니체가 한 말이랍니다. 니체는 물론 독어로 했겠죠. 이거 영어로 번역해 놓은 거고요. 자, 볼까요? Possessions, s가 붙었어요. 가산명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사도 are 해서 복수 취급했죠. Possessions are generally 일반적으로 diminished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축소돼요. diminished 타동사죠. 수동태로 썼고요. They are diminished by possession. 그러니까 이 by가 지금 행위의 주체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possessions들을 diminish 시켜요. 자, 의미가 어떻게 다를까요? 여기서 possession은 관사가 없죠. 좀 추측해 보셨나요? 여기서 possession은 행위죠. 그래서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소유하는 행위, 소유함이니까 못 써요. possessions는 그렇게 된 결과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갖는 거는 possession이고요. 그렇게 된 것들은 possessions들이에요. 이런 물건들은. 그래서 possessions들은 가치가 떨어져요. possession이라는 행위에 의해서. 뭐 진짜 사고 싶은 물건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맨날 웹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저거 언제 사지 돈 모으면 사야지 막 그러다가 드디어 샀어요. 사면 굉장히 기쁘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갑니까? 뭐 한 달 지나고 두 달 가격 지나고 그러다 보면 시시해지죠. 그러니까 안 갖고 있을 때는 그게 아마 계속 나의 욕망의 대상일 텐데요. 일단 갖고 있으면 그 별로 그 매력적이지 않아요. 별로 기쁘지도 않고. 그러니까 possession이라는 행위가 possession들을 뭐예요? 물품들이죠. 사물들이죠. 그것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소지품은 소지로 인해서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게 안 예뻐요. 그거는 예쁘게 한국말로 번역하는 건 이건 또 전문적인 번역사들의 몫이고 아주 말을 잘 찾아야 되는데 위에 거는 그냥 일반적인 사물처럼 생각하는 게 좋은데요. 사물들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우리가 소지함으로 인해서.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딱 같은 어원의 단어를 가지고 가산 불가산을 써서 재미있게 썼죠. 근데 우리는 사물이라고 하면은 말은 별로 안 예쁘죠. 그렇잖아요? 예.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예, 안 예쁘죠, 이상하기보다는. 예. 그런데 의미는 아실 것 같아요. 예, 이게 내가 가지는 물건들 있죠? 그것들은 포세션 하면서 가치가 떨어지게 돼요. 여기 한번 볼까요? From an early age, he learned to appreciate the importance of saving. 이른 나이부터 그는 learn to 하면은 뭐 배웠다라기보다는 하게 된 거죠. 예. 뭐 하게 됐어요. 아니면 집안 환경이 좀 어렵든가 해가지고 아니면 부모님들이 계속 이걸 주입시켜서 뭐 하게 됐죠. He learned to appreciate 그 가치를 잘 인정하는 거죠. 그 가치를 아는 겁니다. 무엇의 가치, 중요함, 뭐 심각함을 아는 게 appreciate예요. 그러니까 100의 중요함이 있으면 100만큼 알고 70 정도의 심각한 사태가 있는데 이걸 30 정도로만 보는 사람은 이걸 appreciate 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사태 심각성을. 70 정도의 심각성이 있는 사태라면 70만큼의 심각성을 그대로 인지하는 게 appreciate 하는 거예요. 그래서 appreciate the seriousness of the situation 이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런 거죠. 예. 아니면 appreciate 이런 말도 할 수 있고요. You don't seem to appreciate the seriousness of the situation. 이런 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saving 여기서는 관사가 없죠. 그러니까 불가산이고 save하는 행위죠. 저축하는 거죠. 저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이 두 번째 문장 볼까요? He squandered all his savings on the stock market. 탕진했는데요. savings 하면은 s가 붙었잖아요. 가산명사예요. 이건 saving은 save하는 행위고요. savings는 save 해둔 것이죠. 내가 은행에 넣어놓은 돈이죠. 그러니까 저축한 거.
그러면 저축한 걸 내가 셀 수 있느냐? 사실은 세지를 못하죠. 제가 거기 뭐 1,000원을 저축해 놓을 수도 있고 100만 원 저축해 놓을 수도 있는데 뭐 동전처럼 뭐 이렇게 셀 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 복수 쓰는 건 아니에요. 돈은 보통 우리가 물질명사처럼 생각해서 그냥 규모만 생각하지 한 개 두 개 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S를 붙이는 이유는 이게 세이빙의 결과물이라는 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띵이라는 거. 구별하고 싶어서 S를 붙여서 쓰는 겁니다. 셀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one saving, two savings, three savings. 이건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저축해 놓은 거 전부 다 탕진했어요. 주식시장에서.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기왕에 세이빙 얘기가 나왔으니까 세이빙이 가지고 있는 다른 예도 볼까요? 여기 이제 하고 쓰였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의 세이빙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This bill would bring a 12% saving on garbage collection costs. 이렇게 볼까요? 예. 정부가 뭐 아니면 지방 정부가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그래서 would 했고요. 가정법 쓴 이유는 법안은 아직 법이 아니죠.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뭐뭐 할 것이다. 네. 보통 한국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법안은 뭐뭐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때도 다 would 쓰시면 돼요. This bill would require something. 이 법안은 무엇을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 보시죠. This bill would 이게 통과되면 이럴 거예요. Bring a 12% saving on garbage collection costs. 그러니까 쓰레기 수거 비용을 12% 감소시킬 거예요. 12% 세이빙이 있게 돼요. 이때도 가산명사죠. 띵이죠. 동작 행위가 아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할인이란 얘기를 할 때도 세이빙을 써요. The company is offering a 30% saving on all cruise trips. 요즘 같은 때 이런 거 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크루즈십 안 타니까 지금 30% 할인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 회사가 30% 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 30% saving on all cruise trips. 뭐 정부 지출이나 비용이 어떤 비용이 이만큼 줄어든다 할 때도 세이빙을 말할 수 있고 뭐 제품을 구매하거나 할 때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그 가격을 얼마만큼 할인해 준다, 깎아 준다라는 이야기 할 때도 세이빙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여러분 일상어에서 말을 막 빨리 하고 그러다 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구별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S를 붙여서 써요. savings 하면은 띵으로 탁 느껴져요. 듣는 순간. The importance of saving 행위고요. His savings 돈이죠. 근데 이거는 행인가요? 띵인가요? 이건 띵으로 봐야죠. 30%만큼의 할인, 30%만큼의 비용 절감, 비용 감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리에서는 원어민들 머리에서는 이게 자꾸 이게 떠올라요. 이 사람들 이게 습관대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해놓고서는 복수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선 이렇게 쓰라고 해요. 사전에서 이렇게 쓰라고 하는데 이렇게 써도 이렇게도 많이 쓴다 하고 그 뭐 괜찮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워낙에 많이 쓰니까 이걸 뭐 틀렸다라고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뉴욕타임스에서도 이렇게 쓰는 거 봤습니다. This bill would bring a 12% savings on garbage collection.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니까요. 예. 예, 이렇게 해서 단수인데 S를 붙여서 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effort라는 단어 한번 봅시다. effort는 뭐 정부에서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뭐 이런 것도 지칭할 때 쓰는데 오늘은 그냥 노력이라는 의미로만 보죠. Effort alone doesn't guarantee success. 이것만으로는 이것이 단독으로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만 있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야 안 돼요. 관사 없죠. 그리고 S도 없고 그러니까 불가산 명사인데 이건 노력하는 거죠. 굳이 말하면은 뭐 making efforts라고 보실 수 있어요. making efforts alone 블라블라블라. 예, making efforts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make의 목적어가 되면 뭐를 make하기 때문에 복수를 보통 써요. 근데 그게 effort예요. 이해되시나요? making efforts가 effort예요. 노력하는 거죠. 노력한다고 해서 반드시 뭐 그것만으로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게 동작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 꼭 뭐 ing가 나오고 그래야 동작인 건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거 한번 볼까요? 제가 뭐 미술평론가나 뭐 이런데 알뜰 신작 그런 데서 그 사람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게 누구의 초기 작품입니다. 이러면서 자,
이것들이 these are some of his more successful efforts. 촉이는 아니고 이랬네요. 자, 그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작품을 남겼는데 그 중에 좀 혹평을 받거나 좀 못 그린 것도 있는데 좀 잘 그린 것 중에 일부예요. These are some of his more successful efforts. more successful 굳이 이렇게 successful이라고 안 하고 more 이렇게 하는 거는 성공작 실패작 같은 거는 뭐 이를테면 남자 여자 또 어른 아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세와 포유류 딱 나뉘잖아요. 예, 그런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비교급을 쓰죠. 자, 그가 한 것 중에 우리말로 이걸 꼭 뭐 비교적 성공적이었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의 성공작들 중에 하나예요. efforts가 그러니까 effort한 결과물이죠. 이 작품들. 이게 소설 같은 거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가 썼던 많은 소설 중에 성공했던 것들 중에 몇 권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거 뭐 한 3-4권 가지고 나와서 These are some of his more successful efforts. effort의 결과물이죠. 그래서 작품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뭐 이런 경우에는 my early effort 그냥 이렇게 쓰면 나의 초기 작품인데 my only effort 하면은 딱 하나만 있는 것 같이 이제 유일성이 생기니까 유일성을 말하고는 싫으니까 어를 쓰고 싶을 때 있잖아요. 네. an early effort 초기 작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my를 어떻게 넣냐 이렇게 해서 넣죠. 이렇게 하면 초기 작품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럿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인 거죠. An early effort of mine. This was an early effort of mine. 내가 초기에 썼던 작품이에요. 뭘 하려고 했던 effort죠. Effort at historical fiction. 그래서 역사 소설이죠. 역사 소설을 내가 초기에 써보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초기 역사 소설을 몇 개 썼었나 봐요. This was an early effort of mine at historical fiction. 자, 여기서 effort는 뭐예요? 가산, 불가산? 가산. 가산이고 의미는 effort의 결과물, 즉 작품이라는 의미입니다. 좀 제가 설명을 잘한 것 같은데요. 자, 이해되셨나요? 예,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뻔뻔스러워졌어요.